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데요. 학부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좋은 학생이 있으면 태도도 좋고 성적도 좋고 그러면 관심이 가겠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대학원에 일부러 끌어들여서 대학원생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상담심리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대학원에 지원하고 싶어 해서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경쟁률이 20대 1 이상일 때가 많고요. 정말 높을 때는 거의 40대 1 정도 된 적도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을 미리 봤다가 대학원에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학부에서 눈여겨보거나 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더 친숙하고 그래서 대학원에 오면은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추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상담심리연구실 입장에서는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사실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도 기회를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학생들의 대학원 지원을 할 때 이 대학원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어떤 포부를 갖고 있고 자기가 어떤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에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쓸 수 있는 일꾼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각 학생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전문가가 되어가는 여정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정말 탐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학생들도 대학원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수는 지원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컨택을 해서 이 연구실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학원생을 선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선발 절차가 지원서 서류로 제출한 거 내용을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면접에 이렇게 초청을 하지만, 면접을 할 때도 사실 한 사람에게 주는 시간이 15분을 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분 정도 어떤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서 같은 거를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원서에 적은 내용은 많은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겠다, 여기에 들어오면 정말 어떤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어떨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대학원생을 선발할 때 전혀 모르는 학생을 선발할 때는 어떤 점을 봐야 되나 이런 거가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좀 여유를 두고 면담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연구실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면 일종의 two-way communication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서류나 또 면접을 통해서 상당히 훌륭하다, 또 우리 대학원에도 잘 이렇게 부합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열정이라든지 관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실제 그 연구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심리학은 연구 분야도 있지만 상담 실습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기 위해서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어요. 원래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담자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서 그들이 생활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담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상담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실습과 관련된 수업이 있고, 또 동시에 연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 상담 실무를 해야만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업과 상담 실무 실습과 그 다음에 연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상담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들, 상담자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훨씬 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또 어떤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도 공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담자들이 되게 푸근하고 따뜻하고 훨씬 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이 맞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상담자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문제 해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상담자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은 되게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수용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상담자도 있는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실제 모든 생활에서 다른 그 주변 만나는 사람을 다 얘기를 잘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에게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일과 개인적인 관계와 이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 바운더리가 되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을 상담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 좀 힘든데 상담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담자들이 물론 어떤 역할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상담을 한다 이런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극혐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특히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MBTI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인가, 또 내가 주변에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 자료이거나 또는 흥미나 이런 거로 보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람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16가지로 유형을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손해보기 싫어서 나랑 좀 더 맞는 유형들과 빨리 만나고,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고, 또는 사람을 선발할 때 그런 걸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MBTI 특성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향성과 외향성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내향성이 100%고 외향성이 0%라면 뭐 내향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양쪽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향성이 51%이고 외향성이 49%, 그렇게 될 때도 결국 MBTI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향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비슷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MBTI를 여러 번 해봐도 항상 같은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맞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많이 천착해 있거나, 또는 그 두 가지 축에서 비슷하게 분포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한 번 MBTI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했을 때도 똑같은 글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MBTI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서 참고자료로서, 또 나의 흥미라든지 소통하는 데 하나의 좋은 자극물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진단이나 선발이나 이런 측에서 그걸 맹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 심리학을 전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은 연구 중심 학교예요. 상담의 실무에 좀 더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다만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에서는 실제로 상담의 실무뿐만 아니라 연구, 이거를 종합해서 상담 심리학자가 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교 장면에 남아서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카데미아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물론 많은 실무자들을 배출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반적인 어떤 카운슬러만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는, 물론 지원 경쟁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생각할 때 내가 상담 실무와 연구 양쪽 다 내가 이거를 아우르는 그런, 또 아카데미아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대학원 공부하는 거에서 실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치를 하고 좀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